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드레주주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 에픽스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없었다, 그죠? 위아래로도 아주 적은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 5일선에 붙여놓은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제는 하락이 시작되는 건가? 요 급등이 끝이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릴 부분은 똑같다. 우리가 적정 주가 얼마 63만 원을 향해서 달려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흔들리는 건 많았다, 그죠? 결국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같이 싸워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해서 사고 싶어하고 외인들과 기관들은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외인들은 현재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환율이 치솟고 있는 와중이고, 요 환율이 치솟는데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요 두 가지가 좀 엮이게 되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인들은 좀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요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외인들의 유입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탈이 되느냐, 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잡혀야 외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급등한 상승, 죄송합니다.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 부분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슬슬 매물대가 쌓였으니까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갭이 뜨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많고, 특히나 요 위쪽에서도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조금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급등과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이냐, 요런 매물대를 스킵하면서 올라갔죠.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뚫어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가 얇기도 했어요. 내려오는 와중에 만들어졌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다? 이미 빨려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은 어때요? 요 구간. 요 구간은 한번 싸워주면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 때는 매도에 대한 물량을 이미 받아왔던 물량이고, 요 구간 때는 어때요? 이미 그냥 한 번에 뚫어버렸죠. 자, 그러면 요 매물대를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놓고 출발을 한다 그러죠, 속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요런 변동성, 변동성이라 해야 될지 이런 싸움의 흔적이라 해야 될지, 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물을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부분에 대한 소화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제대로 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매물대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자, 거래원 매물대를 좀 보면은 키움,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쓰죠. 요 차트랑 같이 봅시다. 자, 개인 투자분들은 55만원 요 위쪽 구간대에 정말 많이 들어가셨고, 삼성이나 미래에셋, 한투 같은 경우 좀 대형 주포들이 많이 사용한다, 신한까지 해서 대형 주포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55만원 구간, 좀 위쪽 구간에 매물대가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전체적으로도 55만원, 그리고 51만원대의 매물이 좀 많네요, 그죠? 매수로 들어왔던 매물.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 여기 비어있는 요 구간이 조금 불안한데, 51만원. 그러면 여기 박스를 좀 쳐놓고, 자, 요 구간 지켜줘야 한다. 박스를 쳐놓고, 그럼 분봉에서 51만원이라고 하면은, 요쪽이네요, 요쪽. 이쪽 스킵하면서 뚫고 지나갔던 부분, 요쪽에도 꽤나 매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요 소화 구간에서 쌓였던 매물들이 어떻게 됐다? 요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매물대가 새로 형성이 됐다. 자, 그러면 소화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가 끝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적정 주가가 63만원이니까. 이 부분 혹시 이전 영상 시청 못하신 분들, 무슨 소리냐?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떼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온 게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그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 주 보유당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0.34주를 주기로 했거든요. 0.349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1대 0.349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적 분할 이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0만 원이었으니까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0.35로 계산을 때려보면 63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자체는 63만 원이다.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신규 상장이지만 재상장주죠. 사실은 원래 주식이 있던 회사니까 재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에서 보이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막 등락폭이 엄청 크게 나오면서 뭐 여기가 적정인가 막 올라갔다가 여기가 적정인가 막 사람들이 얘네 매출 파악하고 뭐 PER 계산해가지고 야 얘네 요 정도면 뭐 고평가가 됐다 저평가가 됐다 요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흘러갈 필요 없이 63만 원이 적정가기 때문에 63만 원 딱 뚫어준다. 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63만 원 뚫어줄 겁니다. 요 말은 아니고 6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도 금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 요 위쪽에 매물이 아주 많고 기관들이나 큰 손들 돈 많은 놈들 같은 경우 어떻게 요 박스권 안에 현재 매물이 많다. 그럼 요 안에 가둬놓고 흔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고 얘는 주가를 들어 올리고 싶어하니까 계속해서 매수세와 매도세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오늘 어느 정도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지 캔들이죠.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와 주면서 좀 팽팽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추세 자체는 어때요? 상승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추세는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어제의 흐름을 깨게 되면서 이 기울기가 아니라 훨씬 더 낮은 기울기로 상승을 천천히 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부분 또 한 가지 나오죠. 품절주. 요 품절주의 특성이 뭐예요? 아주 작은 모멘텀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통 비율 25%, 유통 주식 수가 630만 주. 근데 오늘 나온 거래량이 얼마? 190만. 자, 전체 유통 주식 중에 190만이면 한 3분의 1 정도 나왔네요. 3분의 1 정도가 거래가 됐으면은 사실상 신규 상장주 치고는 정말 적은 거래량이 나온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 지금 매물을 소화시키고 나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싸워주고 있고 정확하게 매물대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약간의 모멘텀만 나와주면 어떻게? 갑자기 거래량이 빵 뛰어주면서 300만 주,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확실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는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만큼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투심은 살아있고 지금 뭔가 매집을 했다든가 아니면 큰 돈을 써가면서 주식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엑시트를 한 정황은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락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말라간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매물을 들고 있으려고 하고 이 매물을 남한테 안 넘겨주려고 한다는 거니까 지금 매물대가 형성한 대로 계속해서 유려하게 움직일 거고 내일은 요 윗구간까지 볼 수 있겠죠. 55만원 구간까지 볼 수 있겠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63만원을 향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특허에 대한 제형 회피 기술로 특허를 이제 회피를 하게 되면서 이게 판결이 났죠. 사용 가능하다고.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다시 잡히기 시작한다. 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하방으로도 지금 아주 강하게 닫혀 있고 상방도 좀 얇은 매물대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매도벽이 쌓일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닫혀 있다. 요 안에서 놀면서 제대로 소화하고 나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언제? 이번 주 안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어제와 이제 그저께 올려뒀던 영상이 좀 연장선이기 때문에 얘 지금 뭐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외인들의 수급은 현재 제한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 와중에 품절주의 특성을 띠고 있는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 아주 미약한 모멘텀으로도 급격한 반응을 이끌고 온다. 그런데 현재 환율 문제 때문에 외인들의 이 제한적인 수급 속에서도 이 상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환율이 잡히는 순간 어떻게 외인들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서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간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요 신규 상장주와 품절주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커플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 뭐 환율 문제만 제대로 기다리면은 외인들의 수급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앞으로 100만 원을 향해서 적정주가 63만 원 넘어서고 100만 원 황제주를 향해서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현재 볼 수 있는 지표가 5일선밖에 없다 보니까 이 5일선을 깨게 됐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투매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결국 우리한테는 무슨 기회다? 우리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매도가 나올 때마다 매수를 가져갈 거다. 왜? 자, 개인 투자분들은 호가창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아, 여기까지 깨지면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체결될 때,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체결이 될 때는 하방으로 긁히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체결이 될 때는 상방으로 긁히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얘네는 프로그램을 써요. 프로그램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사실상 뭐 몇 주, 뭐 몇십 주 요 정도로 깔짝깔짝 던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몇백 개, 몇천 개를 한 번에 던지고 받아내고 요러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이 방식이 맞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얘네한테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뭉쳐가지고 막 합심해가지고 야 이때 다 같이 던지자 이런 거면 사실 그게 세력이죠. 사실 그게 세력이고 우리 진짜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얘기가 좀 딴 길로 샜는데 결국 요 안에서 놀 확률이 높고 위아래 닫혀 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방향이 정해진다. 현재는 뭐다? 매도 금지. 그렇다고 추가적인 매수 들어갈 수 있느냐? 내일 50만 원이 깨진다면 한번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이 깨진다면 우리가 좀 적정 주가에서 매수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위로 오른다면 우리가 걱정 없죠. 오르네 그냥 박수 짝짝짝 하고 기다리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타점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점들 또 일주일 시작됐으니까 또 상큼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